선생님들도 물론 최고의 학문을 가진 분들이었겠네요. 네, 원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보양관이라고 하는데요. 글을 읽기가 시작하면 보양관이 확충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원자 보양관으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종대의 어린 숙종의 보양관은 살림이었던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 김좌명 등이었고, 인조 때는 오윤겸, 이정구, 정엽, 정경세 등이 보양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의 대단한 정치가이자 학자들이었습니다. 보양관의 선발은 영조대 대전회통에서 비로소 규정이 되는데, 원자 보양관의 정원은 3명이고 정 1품 이하, 종 2품 이상으로 하였고, 원손의 보양관은 2명으로 종 2품 이하, 정 3품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2조에서 대신에게 문의한 후에 재가를 얻어서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원자에게는 보양관만 있었고 사부는 두지 않았는데, 영조대에 와서 원자가 6살이 되면 정 2품에 사부를 두게 하였습니다. 저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힙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근엄하고 높은 벼슬의 보양관들이 글과 함께 왕의 자질을 가르치도록 교육했으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왕이 될 아이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왕세자의 자질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성군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국왕은 원자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사부로 임명하여서 원자의 유교적 소양을 양성하고 당대 학자들과 교류할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 수업이었을 것 같네요. 어린 원자는 천자문과 유합 이외에 또 어떤 책을 읽었나요?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읽었던 책이 훈몽자회와 공몽선습, 경몽요결, 소학, 효경 등입니다. 훈몽자회는 1527년 중종대 최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인데, 천자문이나 유합이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고사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익히기에 부적당하다는 지적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지은 책입니다. 훈몽자회에는 생활하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에 대해 4글자씩 모으고 항목을 나누어 한글로 음과 뜻을 달아두어서 한글 보급에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동몽선습은 중종대 학자 박세무가 저술하여서 천자문 등을 익힌 학동들에게 가르친 초급 교재입니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륜을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중국의 삼항오제부터 명나라까지의 역사와 단군에서 조선까지의 역사를 약술해 두었습니다. 동몽선습은 중국의 역사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조선의 역사를 독립적으로 서술하여서 아동교육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 밖에 율곡 이의 선생이 저술한 경몽요결이 있습니다. 경몽요결에는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학문의 방법을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독서의 방법과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학은 주자학의 보급에 매우 중요한 교재였고, 효경은 공자와 증자가 효도에 관하여 문답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핵심 교재였습니다. 특히 소학과 효경은 세자로 책봉된 후 서연의 교재로도 사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읽혔습니다. 이와 같이 천자문에서 경몽요결까지가 조선의 초등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과정을 소학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8살 전후의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실천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쳤고, 아이들은 이를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학교육은 모든 학습자가
필수적으로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런데 저같이 한자를 모르는 세대가 볼 때는 모두 같은 한문책으로만 보였는데 각각 교육과 목적이 다 다른 책이었군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달라져서 이젠 읽지 않는 책들이 배웠지만 요즘 읽어도 인성교육에 손색이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원자의 나이가 수학교육을 맞춰가는 시기인 7살에서 10살 정도가 되면 대부분 세자 책봉을 받게 됩니다. 이제 원자가 세자가 되었군요. 세자 책봉을 받고 나면 교육도 달라지겠죠? 왕이 되기 위한 공부, 뭐 이런 내용으로 특별학습을 받는다던가요. 세자의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원자가 세자가 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통과 의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통과 의례에 학업에 관한 중요한 의례인 입학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자의 통과 의례는 책례, 입학례, 관례, 가례가 있습니다. 책례란 바로 세자 책봉례를 말하는 것인데요. 책봉 절차는 국조 올해의에 세자 책봉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례 역시 국조 올해의에 규정된 의례로 지금의 성인식과 같은 유교식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례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혼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네 가지 통과 의례는 세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자의 책례와 관례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컨대 중종대 세자의 관례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 중종과 달리 예조에서는 책봉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여서 책봉 후에 관례를 행하기도 했고,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처럼 12살이나 된 원자의 세자 책봉을 서두르는 예조와 달리 인조는 아직 원자가 어리다는 핑계로 책봉과 관례를 모두 미루다가 관례를 먼저 하고 세자 책봉식을 거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례가 먼저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성인식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요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나 봅니다. 오히려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책봉을 먼저 하고 관례와 가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례를 하기에는 원자가 너무 어렵고 그만큼 국본을 세우는 일이 언제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15세 정도의 관례를 행하였으니 7세에서 10세는 관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던 거죠. 관례나 가례도 중요하지만 책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